인사드리겠습니다. 김영란입니다. 지금이 3시 21분 맞습니까? 네. 제 시간이 4시 50분. 맞죠? 맞나요? 네. 4시 40분이야. 4시 40분.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모두의 10분을 모으면 엄청난 시간인데, 그죠? 네.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이렇게 우리 사람들 앞에서 선보일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직접 판매 이해와 NRC 비전입니다. 맞죠? 네.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 사업은 저 엔텔레콤 비즈니스가 통신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는 통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죠? 네, 저희는 유통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유통의 방식 중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4차 유통 방식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통신 대리점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가 국한되게 이렇게 선을 긋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님을 우리 사람들에게 먼저 선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제목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 전직이 없어요. 원래 우리 아까 기초사업설명을 하신 우리 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직이 화려하시죠, 그죠? 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오셨고 사회적 경험과 또 이렇게 돈을 벌어본 경험, 경제활동을 했었던 여러 가지 직책들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NRC 사업을 20살에 만났어요. 20살에 만났으면 사회 경험이 많이 있어 본다 한들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래서 20살에 이 정보를 만나서 이제 21살에 바로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제 나이가 36이니까 벌써 내가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비즈니스를 쭉 해왔던 시간들도 그렇게 적은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것을 이 네트워크 저 네트워크를 막 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을 이제 만나서 지금까지 쭉 이 비즈니스를 진행해 왔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판매와 이제 NRC 사업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이론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경험적인 부분도 함께 우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저도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사람처럼 처음 이 자리에 왔었던 시간이 있었죠. 네,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왔었고 낯설지만 이 정보를 검토했었고 이 비즈니스가 내 직업이 될 거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어느 순간 저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을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이 비즈니스를 지금까지 시간 속에서 진행해 왔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느낌을 토대로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2020년 2월이에요. 숫자만 봐도 뭔가 설레지 않습니까? 네. 2019년과 2020년은 또 다른 느낌이에요. 2020년이라고 하면 수많은 것들이 막 변화할 것 같고 또 이 2020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미래적인 글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끼나요? 잘 그렇지 않나요? 네. 1980년, 90년대의 어떤 숫자와 2020은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네. 미래에서 온 숫자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현실인 거죠. 2020년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그죠? 1년 전과 오늘을 비교하면 너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보게 되면 촌스럽게 그지 없죠? 네. 왜 촌스러울까요? 어렸으니까.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고 하는데 한 10년 전 사진 보면 너무 촌스러워서 부끄러워요. 누군가가 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그죠? 근데 그만큼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가 촌스럽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변화의 중심에 있고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유통도 변하고 소비자들의 소비도 변합니다. 모든 것들이 변하죠. 그리고 내 삶의 변화와 함께 NRC의 사업의 비전을 체크해보는 것. 변화 속에서 우리 사람들께서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시대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는 현재와 그리고 곧 앞으로 바짝 다가와 있는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 2월 11일자 뉴스예요.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어떠한 시민을 구한 건 소방대원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드론이 구했어요. 사람도 물론 있었는데 사람보다 드론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이 20분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사람을 구했다는 거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8월에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람보다 누가 더 빨랐냐면 드론이 더 빨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미래는요 로봇과 함께 공존하는 기계와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로봇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시대. 미래의 이야기인 듯 하지만 이미 로봇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들부터 차근차근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남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부터 서울 지하철 시청역 5번 출구의 청소는 로봇이 맡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로봇을 맞닥뜨린 사람들은 놀랍니다. 신기하고 세월이 많이 달라지는구나. 과학적인 힘을 받아서 좋은 거라는구나. 어렵고 힘든 현장의 로봇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낡은 상수도관에 낀 녹과 때를 닦아내는 데는 불과 몇 분이면 충분하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 유독 가스 걱정도 없어 도금 작업도 금방입니다. 큰 배 밑에 따개비 제거 작업도 이제 잠수부들이 숨을 참아가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 병에 흡작 없다는 말도 로봇 덕분에 곧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몸을 어떻게 움직이든 대변인지 소변인지를 감지해 처리하는 로봇은 이미 요양병원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단순 반복적인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급속히 줄 거라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차라리 하기 어려운 일, 힘들고 위험한 일들을 로봇한테 맡기고 사람 그 이외의 일을 한다면 로봇과 사람의 공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렵고 힘든 일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들의 창의성을 어떻게 살려 새로운 일을 하게 될 것인지가 미래 로봇 시대의 제1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네, 굉장하죠. 예. 그리고 이제 저런 큰 일들뿐만 아니라 이제 집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일상 속에서도 로봇의 기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우리도 한 방울도 안 흘리죠. 설거지까지 확실합니다. 와. 정리까지 깔끔한 마무리죠. 네. 뭐 힘들다고 불평하겠습니까? 네, 아니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뉴스 앵커 안지혜입니다.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인공지능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실제 딥러닝 사람이 아니에요. 합성 기술입니다. 알아보시겠어요? 뉴스 방송을 제작할 때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으로 특정 인물이 말하는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이 딥러닝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영상을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아나운서분들이 원래 한 번씩 방송하다가 막 웃어가지고 방송 사고 나는 일도 있죠. 네. 네, 그런데 그런 일 있겠어요? 없어요. 없겠죠. 네, 굉장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700여 개의 직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아주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20년 안에 사라질 여러분의 직업입니다. 좀 전에 살펴본 약사가 먼저 눈에 띄는데요. 의사, 판사, 변호사, 우리가 선망하는 일자리죠. 그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20년 안에 700여 개의 일자리 중 약 절반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 요리사도 있네요. 일본에선 초밥기계 때문에 요리사가 사라지고 있었는데요. 정말 요리사라는 일자리가 사라질까요? 요리사가 사라질 확률은 96%입니다. 나머지 4%는 지금 요리사들이 최고 대세인단 말이죠.
매년 응시생만 10,000명이 넘는 최고 인기 직업 뭔지 아십니까? 회계사입니다. 회계사는 어떨까요? 94%입니다. 실제로 현재 회계와 같은 업무는 상당 부분이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네,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설마 없어지겠어? 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 변화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근처에 와 있는 일이라는 거죠. 난 회계사가 아니라서 별로 상관없다. 뭘 그럴 수 있겠지만요. 아까 보셨던 직업들, 굉장히 많은 직업군들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완전히 다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20%만이 존재하고 80%가 없어진다는 거죠. 요리사도 100%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96%는 4%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그런 조그만한 아주 초인류의 요리사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계와의 경쟁에서 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없어지면은 우리가 일자리가 다 없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새롭게 또 시작되는 일자리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얼마 전 2월 12일자 뉴스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월달 취업자가 56만 8천 명이 늘었는데요. 그 중에서 60세 이상이 50만 명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제목만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 잘 되고 정말 좋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때요? 60세 이상의 우리 기성세대, 중년의 우리 사람들께서도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구나. 너무 좋은 뉴스다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릅니다. 어떻게? 기계와 우리가 이제 대체할 만큼의 그런 많은 직업들이 없어지면서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어느 소수의 일들을 이제 사람들이 해 나가게 되는데요. 많은 시간을 일을 시키면 돈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많이 줘야 되죠? 그리고 요즘에 저희가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주휴수당이라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쪼개서 사장님들이 직원을 쓸 때 아주 단시간씩 쓰게 됩니다. 3시간, 4시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주 5일은 기본이고요. 주 4일만 근무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주 3일만 근무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쪼개서 인건비를 줄여나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줄여나가는 업종에 있어서 이 60세 이상의 인구가 50만 명 이상이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좋아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알바 수준의 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맥도날드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딱 생각하면은 거의 20대의 어떤 초반에 학생들을 많이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이분은 좀 다릅니다. 이분은 전국 최고령 맥도날드 크루이세요. 맥도날드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연세가 몇 살인 줄 아세요? 79. 79. 예. 79. 또요? 90세. 가까이 맞추셨습니다. 이분이요. 80세가 넘어서 맥도날드에 근무를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아주 장기간 근무를 1등으로 모범 크루로서 활동을 하시고 92세에 2019년 11월 13일 날 은퇴식을 가지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이제 진짜 100세 시대가 코앞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고 있는 많은 경제활동, 모아놓은 돈, 그런 것들로 노후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기계와 경쟁해야 되고요. 젊음과 경쟁해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똑똑하고 내가 젊고 내가 뭔가도 할 수 있는 나이라고 우리가 방심할 것이 아니라 일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여유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자신들의 경쟁력이라는 거죠. 자, 이 그림이 뭐냐? 강아지가 그냥 귀엽게 앉아있네. 인형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어요. 이게 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 다들 아시죠? 네. 이분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자기 방에서 앉아서 카메라를 켜놓고 짜파게티를 말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네. 어쨌든 짜장라면을 10개를 끓여서 총각김치와 열무김치와 함께 10분 정도 안에 먹는 거를 보여줍니다. 자, 아주 가냘픈 여자죠. 대학생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이 사람이
자장라면 10개를 10분 안에 총각김치 이 많은 것들과 함께 우거우거 씹어먹는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이걸 볼 때마다 돈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럼 이 사람이 수입이 얼마 될까? 자, 만약에 내 딸이 이러고 있다. 학교도 안 가고 취업도 안 하고 집에 앉아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짜장면 10개 끓여가지고 김치랑 먹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면서 혼자 말을 하고 혼자 웃고 그 다음 날은 뭐야? 짜장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짜장면, 내일은 라면, 그 다음 날은 뭐 초밥 200개 뭐 이런 걸 먹고 있어요. 통닭 5마리 이런 걸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엄마다, 내 딸이 이러고 있다, 내가 아빠다, 내 딸이 이러고 있다, 뭐라 하시겠습니까? 정신 나가면 하겠죠, 그죠? 차라리 나가서 친구랑 놀아라,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이러겠죠? 우리 부모님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뭘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데? 라고 하는데요. 이분의 수입이 초반에는요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근데 작년 연말에 이제 지금 얼마 정도 보세요라는 인터뷰를 했는데요. 200배 소득이 올랐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이 아가씨가 벌어가는 돈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한 달요. 1년이 아니고. 한 달에 그렇게 벌어요. 하는 일이 뭐라고요? 먹는 거. 네. 그래서 나도 이 여자분처럼 잘 먹고 잘한다. 나 진짜 먹는 거 좋아하는데 도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자녀들. 네, 도전하셔서 네, 먹방 유튜브로 데뷔하시면 됩니다.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강아지 먹방이에요. 진짜 세상이 말세다. 사람 앉아서 라면 먹는 거 보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뭐까지 나오냐면요. 강아지가 먹방을 해요. 강아지가 짜장라면을 먹어요. 강아지 전용 짜장라면과 강아지 전용 배추김치를 먹어요. 자, 여기 밑에 사람이 뭐래요? 이젠 하다 강아지 먹방을 보고 만족감을 다 느끼네. 어이가 없어 내 스스로가. 이렇게 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37명이 나도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강아지, 반려동물 시장이요. 연간 6조에 가깝게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3조가 넘었습니다. 2022년에는 6조 시장을 형성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거 먹고 하는 거 뭐 이거 재밌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들어가는 모든 간식과 재료, 제품업체, 이 강아지의 미용 모든 것들이 컨텐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예전처럼 강아지한테 먹다 남은 밥이랑 김치랑 반찬 짬밥 만들어서 주시는 분 보면 사람들이 뭐라 해요? 큰일 난다고 하죠. 그럼 강아지 다 병 걸린다고 하죠. 시골에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만 강아지는 사료를 먹어야 되고 강아지는 염분을 먹으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그냥 집 지키는 바둑이가 아니라 나의 자식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컨텐츠가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이거 누가 보면 정말 세상이 말세고 할 짓 없다 하겠지만요. 어떻게 해요?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 걸. 누굴 원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네, 부산입니다. 저희 동네인데요. 저희 센터 근처에 있어요. 이 시민공원이. 애견 산책 알바입니다. 네, 애견 산책 시켜줍니다. 왜냐면 1인 가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강아지도 혼자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 혼자 집에 놔두고 산책 안 시키면요. 벌금 내야 돼요. 미국에서는. 옆집에서 고소해요. 저희 옆집에 개를 키우는 걸로 아는데 한 번도 산책시키는 걸 최근에 본 적이 없다라고 고소하면 경찰이 출동해서 벌금을 때립니다. 왜요? 동물학대로. 네. 우리나라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요. 조만간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조만간. 자, 그래서 3시간 이게 애견 카페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3시간에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장소 여기 모여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요. 뭐라고 돼 있는 거? 얼마예요? 얼마 들으면 돼요? 같이 가는 강아지는 어떤 종류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가 누군지 궁금한 거죠. 네.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런 일도 생기고 있고요. 신혼여행 테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유명한 신혼여행지를 내가 먼저 가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밥이든 뭐 숙박업소든 모든 휴양지 다 보고 별점을 매기고 좋다 안 좋다 평가를 하는데 놀면서 일하는 거 맞아요? 이 테스터들은요 6개월 동안 우리 돈으로 3,100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네,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요 기상천외합니다, 여러분. 네. 강아지 유모차 태우고 가시는 거 보셨죠? 네. 그 몇 년 전만 해도 그렇게 하는 사람 정신병자 안 했어요? 네. 있었다는데 지금은요? 아니에요. 네. 강아지 유모차 코데기에도 안 오고 다니는 모르겠습니다. 네. 코데기 아세요? 코데기. 자, 미래의 이색적인 직업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었던 미래의 이색적인 직업. 여기서 몇 개 보면은 평판관리 전문가. 이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궁금하잖아요. 그 관리해주는 사람이에요. SNS 많이 하시죠? SNS 젊은 사람들이 보면 사진 찍어 올리고 뭐 밥 먹으러 가는데 사진 찍어 올리고 밥은 안 먹고 그저 뭐 하고 있는 거 보면 어른들이 뭐랍니까? 아 이거 밥무라 그냥 뭐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그 사진 찍어서 올리고 SNS 잘하는 사람들은 직업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엄청난 돈을 받고. 그래서 기업이나 개인 중에서도 좀 유명한 사람, 뭐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나의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 SNS 마케팅을 나를 대신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트렌드에 맞게 그리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요즘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라는 거를 관리해주는 평판관리 전문가라는 직업도 있고요. 여기 또 보시면 공정여행기획자. 이거 못 들어보셨죠? 예. 공정여행기획자라는 건 뭐냐면 여행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여행,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호캉스, 멋진 곳에서 멋진 뭐 별 몇 개급 호텔에서 뭐 음식 먹고 막 레저 활동하고 이런 걸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데 공정여행이라는 거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여행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히말라야 산을 그 관광을 이제 간다. 그러면은 한 사람이 그 산악 여행을 하면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는데 나무가 3그루씩 없어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을 해치는 여행을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를 보존하면서 현지인과의 약속을 지키고 현지인 문화를 배우고 또 우리가 전국의 세계적인 프랜차이즈로 나가 있는 어떤 호텔을 이용하지 않고 현지인 그 나라의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호텔을 이용하면서 정말 여행객들이 그 나라에 가서 뭔가 돈을 쓰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공정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여행이 많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분야거든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있진 않지만 저희는 아직까지 여행이라면 어때요? 겨울에는 여름인 나라에 가서 그죠? 예, 이 뭐 호텔이 어딘지 이런 관심 없잖아요. 그냥 안경 모임 이런 관심 없고 우리는 그냥 즐기고 오는 거야. 열심히 일하자 떠나라 이런 이미지인데 여행을 많이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행에 익숙한 국가들은요 이런 공정여행을 트렌드하게 이제 바꿔가고 있습니다. 이런 플래너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이외에도 뭐 많습니다. 정리수납 컨설턴트 굉장하죠? 예. 집에 정리 안 되는 거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방법 가르쳐주고 정리하는 거 강의하고 테스트해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마케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료사고 중재조사관도 이제 각광받는 직업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성형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성형수술을 많이 하면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병원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뭔가 절차가 복잡하고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소송까지 가기 이전에 일들을 처리하는 그리고 양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아주 잘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의료사고 중재조사관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부터 큰 사건까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전부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에 필요한 직업분들이라는 거죠.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요 이 4가지의 직업에 들어갑니다.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이거 너무 잘 알죠? 네. 모든 사람은 이 직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E 북면 직장인입니다. S 북면 자영업자입니다. B 북면 사업가, 그 다음에 I 북면 투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하고 자영업 생활을 하는데요. 95%의 사람이 단 5%만의 돈을 가지고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직장인과 자영업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 살아가기 힘들다. 그리고 돈이 있다 없다? 네,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근데 사업가와 투자가의 분면은요, 전 세계 5% 사람만이 존재해요. 그런데 이 5% 사람이 몇 퍼센트 돈을 가져간다고요? 95%의 돈을 가져갑니다. 자, 많은 일들이 이제 어떻게 기계화 되면서 우리 사람들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은요, 그 위치를 보장받게 돼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자영업 하시는 사람이면 자리를 비우면 그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출근 안 하면 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지금은요 내 통장에 얼마,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얼마, 그런 부동산 현금이 얼마 있느냐로 따지는 것이 부자의 기준이 아닙니다. 지금의 기준은 단 한 1분도 내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를 가지고 부자로 평가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업가와 투자가의 분면은요, 내가 직접 일을 하지 않아요. 시스템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국의 맥도날드의 전 매장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맥도날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맥도날드 회장님이겠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사업가는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통해서 누군가가 일을 하고 누군가가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면서 내가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존재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자, 투자가는요,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일을 해요. 내가 사놓은 땅이 시간 속에서 돈을 벌었어요. 내가 사놓은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뭐가 돈을 버는 거다? 돈이 돈을 버는 거다.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의 관리도 필요 없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돈이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임대 수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요, 돈이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빌딩 하나 사놓으면 그 빌딩에 새 들어있는 사람들이 매달 나한테 월세 내요. 그럼 뭐가 돈을 버는 건다? 돈이 돈을 버는 거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결국 이 사업가나 투자가의 국면으로 이동하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누구나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맞죠? 그런데 이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죠. 네. 자, 여러분 변화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의 변화를 하는 순간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있어요. 나도 알지 그거. 땅 사면 돈, 저 땅 사면, 저 아파트 사면 돈 버는 거 알지. 근데 돈이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도 알지 사업. 근데 사업이라는 건 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런 경험도 없는 내가 어떻게 사업을 해? 라고 생각해서 나의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는요, 직장인도 아니고 자영업도 아니고 사업가와 투자가의 국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께서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사업가와 투자의 국면에 확실한지, 그리고 내가 시간을 투자해서 내 열정을 투자했을 때 과연 비전이 있는지, 그거는 각자 우리 사람들이 선택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요, 시대가 변했으니까 다른 것보다 유통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쇼핑을 할 때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제품을 추천해주고, 카페에선 주문부터 제조까지 사람과 접촉할 일이 없는 이른바 언택트 마케팅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점원과 대면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한 대형 쇼핑몰의 카페엔 점원이 없습니다. 사람 대신 로봇이 집게팔로 커피잔을 짚고 원두와 물, 우유를 받아 1분 안에 커피를 척척 만들어냅니다.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할 경우 고객이 찾으러 올 때까지 최적의 온도로 보관해주고 10분 안에 오지 않으면 아예 새 커피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손가락 몇 번으로 터치해서 주문할 수 있고 사람이랑 만든 거랑 다를 거 없이 맛있으니까. 이처럼 로봇이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직원과 고객과의 접촉을 최소화한 이른바 언택트 점포가 다양한 형태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말 걸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다양한 제품을 눈치 보지 않고 체험해보길 원하는 나홀로 쇼핑족들에게 인기입니다. 한 화장품 가게에 설치된 스마트 거울, 얼굴을 비추기만 하면 자동으로 피부 나이를 측정해주고 피부 상태에 맞는 화장품까지 척척 골라줍니다. 1년 만에 체험 고객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유통이 이렇게 변화하니까 정말 진짜 저거를 내가 할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하나씩 우리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게끔 세상은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손에다 쥘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네, 다 알아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리시기만 하시면 돼요. 자,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빠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유통의 변화인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마스크 파동이 나서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그 마스크를 폭리를 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갈취했다라고 해서 내가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취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공급자였습니다. 나는 한 번도 그 가격에 공급한 적이 없는데 중간에 누가 그렇게 가격을 올린 거예요? 유통에서 올린 거예요. 모든 상품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판, 도매를 거쳐서 우리는 물건을 구입을 하고 살고 있었죠. 대표적으로 1차 유통 방식이 바로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시장에서 물건 다들 구입하셨을 때 지금과 같이 TV로 홈쇼핑에 물건 살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아무도 생각 못 하셨죠? 네. 자, 이때는요, 강원도에서 감자가 나오면 부산에 사는 제가 감자를 사기 위해서 시장을 갔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강원도에서 우리 집으로 바로 감자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집 배송할 수 있죠. 근데 불과 우리가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수십 년도 아니에요,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시장에서 물건을 샀어요. 근데 2차 유통 방식이 나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창고형 대형 할인마트가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동네에서 수많은 슈퍼마켓을 보란 듯이 엄청나게 큰 대형마트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래도 정이 있지. 우리가 이 또리 슈퍼에서 30년을 이제 장을 봤는데 딴 데 볼 수 있겠냐, 딴 데 가겠냐 라고 했어요. 마트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과소비를 부추기는 아주 안 좋은 마케팅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계란을 한 판씩 샀어요? 여러분들 계란 한 판씩 사서 드셨어요? 아니죠. 라면 한 박스씩 사놓고 집에서 드셨어요? 어릴 때? 아니죠. 그런데 할인마트는 이렇게 아예 그냥 담고 다 담아요. 그리고 엄청 많이 팔아요. 그러면 묶음 상품 1+1 막 이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트만 가면 조금 담았다 하면 10만 원이에요. 그죠? 요즘에. 그래서 아, 이거는 마트는 과소비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안 좋은 유통이다 라고 해서 안티도도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 속에서 시장을 어렵게 만들 만큼 마트는요, 우리의 일상이 돼버렸어요. 맞죠? 네, 물건이 싼 거는 화자가 있어서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뒤엎고요. 많은 사람들이 유통에 단축된 어떤 그런 거품 빠진 가격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물건을 아주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지는 지점이라고 해서 할인마트를 일상에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 TV홈 쇼핑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3차 유통 방식이에요. 이것은 마트는 그래도 점포와 직원이 필요해요. 근데 TV홈 쇼핑은 점포와 직원마저 필요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TV를 통해서 광고하고요. 주문 들어오면 바로 생산지에서 바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의 택배비만 있으면 되지 그 엄청난 대형 할인마트와 수많은 직원들까지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3차 유통이에요. 대신에 뭐는 남아있느냐? 광고비는 남아있어요. 자,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4차 유통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4차 유통 방식 이해되시죠? 자, 이 4차 유통 방식은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 직거래 똑같습니다. 그것은 할인마트와 TV홈 쇼핑과 인터넷 쇼핑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바로 광고비입니다. 광고비가 우리 사장님께서 얼만큼 드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내가 쓰고 있는 연필 한 자루에서 마시는 음료수, 또 더 큰 아파트라든지 큰 제품들, 모든 제품들이 광고비가 안 들어갈 게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 근데 그 광고비를 한 달에 한 번씩 세금처럼 광고비를 내라고 하면 사람들 아까워서 못 내실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물건값에 다 묻어있기 때문에 개념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 그냥 이 가격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물건을 구입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광고비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TV홈 쇼핑에서 광고하는 그분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물건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소비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광고를 해서 그 광고비의 재원을 통해서 수당을 받아가고 질 좋은 물건을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유통 방식의 거품을 빼서 값싼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트워크 마케팅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보다 더 심플할 수 없어요. 유통 방식에. 아니면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근데 우리 사람들 직접 농사 지으실 분 계세요? 아니요. 안 계시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비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부터 오늘 밤까지 아니면 평생 죽을 때까지 저희는 소비를 합니다. 근데 이 소비는요, 사람들이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만 생각의 변화를 주시면 이 소비는 우리 삶의 수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의 개념. 이게 바로 제4차 유통 방식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련,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브랜드를 얘기하겠네요. 네, 수려땡. 네, 수려땡이라는 이 화장품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여배우가 이걸 쓰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간접 광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이 배우가 이 제품을 써서 예쁠까요? 예뻐서 이 제품 광고 모델이 됐을까요? 예뻐서 광고 모델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다 확신하시죠? 이거 쓰면 이렇게 된다면서요. 그럼 이거 쓰면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거 쓰면 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이거 보고 사기라고 사람들 고소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허위 광고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과대 광고다? 하시는 분 없죠? 네. 그럼 이거는요? 네, 이덕화가 얘기했습니다. 제 머리가 하이땡입니다. 라고 얘기했죠? 엄청난 매출을 일으켰죠. 왜요? 이 머리가 가짜예요. 진짜 맞죠? 근데 이 머리를 가발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 제가 이 머리가 이 브랜드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엄청난 광고가 되는 거예요. 왜요?
직접 하는 거니까. 아까 그 화장품 배우는 그 화장품을 써서 그 미모가 됐는지 알 수 없어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이거 쓰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집에 찾아갈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이거는요, 이 광고 모델이 직접 이 제품을 써서 효과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더 크죠. 자, 생산자가 직접 광고합니다. 뭐예요? 남자한테 좋은데, 너무 좋은데 설명할 길이 없네. 별이 5개, 뭐 침대, 그거 보셨죠? 그 뭐예요? 직접 만든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 제품인데 뭐라 설명할 수 없어서 화딱질 나서 화딱지를 부산으로 사출러서 흥분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내가 진짜 잘 만드는 제품인데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 저는 저번에 우리 크린젠 공기청정기 만드신 분이 그 강의하셨을 때 여러분들 신뢰 어느 정도였어요? 엄청 많이 올라왔죠? 네, 이 제품을 팔아야 되는 판매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을 직접 만든 사람이 얘기하면요 더 신뢰가 가요, 원래. 그래서 이러한, 자, 이거는요. 자, 우리 어떤 이제 TV 프로 많이 봅니다. 이 제품 먹어서, 이런 이제 음식을 먹어서 이제 병을 많이 고쳤다. 이런 것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이익적인 것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기 어때요? 효과가 있으니까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 효과를 본 것을 우리가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심리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이 제품의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인지 정말 체험에 의한 효과를 광고하는 것인지 그 정도는 우리가 모두 구별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마케팅화 시킨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말하면 신뢰는 더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모르는 사람이 이거 먹고요. 저희 남편이 당뇨가 엄청 좋아졌어요. 이 음식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약도 먹어보고 병원도 가봤는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하면 그 당뇨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그게 정보가 되면서 일상에서 그걸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방송되었었던 그 원료의 제품으로 만든 건강식품 시장이 매출이 엄청 올라가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 얘기할 때도 그런데 아는 사람이 추천하는 거는 그 정보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굉장히 큰 매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마케팅화 시킨 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지인 추천 또는 검색해봅니다. 검색이라는 게 뭡니까? 별을 보는 거예요. 별이 몇 개인지. 별이 5개 다 있으면 안심이 되는데 별이 그 중에서 한 2개 빠져있다. 그러면 좀 미심쩍죠? 그런 게 모든 사람들의 어떠한 후기들을 보는 겁니다. 블로그나 리뷰 사이트 다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체험입니다. 말만 조금 다를 뿐이지 모두가 먼저 사서 써본 사람의 경험을 우리는 인정한다. 이거죠. 요즘도 많이 보이죠? 이제는 체험단을 너무 많이 모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체험단의 후기를 잘 믿지 않아요. 왜요? 공짜로 제품 받아서 써보고 느낌 올리는 거니까 이 제품 진짜 안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고액에 100만 원이 넘는 청소기를 나한테 줬어요. 이건 써보고 좋은 느낌 후기로 올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건 정말 사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좋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체험단의 후기도 믿을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그럼 이 밥집을 다음번에 또 가고 싶어요. 내가 또 간다고 해서 이 식당 사장님이 나한테 뭐 주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냥 더 이 식당에서 음식이 마음 좋게서 또 간다는 겁니다. 갈 때 소중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집을 가게 돼요. 그러면 그 식당 입장에서는 어때요? 손님이 더 늘게 되는 거죠. 손님이 더 늘게 되는데 내가 이 친구를 내가 이 식당에 소개해서 같이 매출을 올려주러 왔으니까 사장님 저한테 한 1,000원 깎아주세요. 1,000원 주세요라고 하면 식당 사장님 깎아줘요, 안 깎아줘요? 깎아줍니다. 깎아줍니까? 이 식당은 좀 특이한 식당이네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다 깎아주면요 식당은 깎아주다가 묻어나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소비자가 소비자를 유치하는 마케팅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서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게 돼서 나만 맛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연결되는 사람들이 쫙 이 네트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소비자 마케팅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식당 주인 사장님에게 우리 사장님께서 최초에 오시고 또 지인분을 모시고 오시고 가족분을 모시고 오시면서 매출이 계속 연결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매출에 대한 일정 퍼센테이지를 인정해서 제가 환원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수당으로 챙겨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그 식당에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광고하지 않아도 됐고요. 본인이 열심히 신선한 재료와 그 위생적인 조리법으로 인해서 그냥 아주 잘 본인의 식당 운영만 하고 있으면 소개를 돼서 그 식당 위치가 아주 좋지 않더라도 주차장이 없더라도 운전 성실이 있는 그런 맛집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것을 마케팅화 시킨 것이 직접 판매,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해요. 왜요? 직접 판매라고 하면은 뭔가 특별하다고 자꾸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볼게요. 모든 일을 할 때 노력을 하고 나서 나중에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을 차렸어요. 내가 1억을 들여서 식당을 차렸어요. 그 다음날 바로 1억 본전 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투자금을 다시 다 회수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예. 시간 속에서 노력 곡선이라는 게 모든 일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소리 분기점을 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억을 들여서 식당을 차려서 이번 달에 매상이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해서 남은 게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아직 1억이라는 투자금에 대해 생각이 내가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맞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거와 이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일이 처음부터 손익분기점이 없습니까? 그런데요, 신기한 건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노력의 크기는 어느 일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대가지불의 시기가 필요한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줄어들게 됩니다. 어쩌면 제로가 될 수도 있고요. 왜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소유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인 자영업은 내가 돈을 많이 법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규모를 더 늘리게 돼요. 규모를 더 늘리게 되면 돈은 많이 벌지만 그만큼 또 많은 인건비가 지출됩니다. 맞죠? 그러면 계속 재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자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돈은 벌지않죠. 그런데 네트워크의 비전은요, 시간 속에서 수익 곡선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건 모두가 하기 나름이에요. 그런데 노력 곡선은요, 나중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그 수익을 인정받고 내가 예전에 있었던 그 노동의 시간들이 누적되어서 인정받는 거. 이게 네트워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요, 짬짬이 시간을 내서 투잡으로 쓰리잡으로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출근하지 않는 순간 끝나지만 이 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나중에 나오는 그 수익 때문에. 삶은요, 방법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직장인과 자영업은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시간 투자입니다. 네, 내가 직원을 쓰든 안 쓰든 혼자 하든 뭐 상관없어요. 시간 투자. 자, 그런데 이 B와 I는요, 다른 걸 투자합니다. 뭘 투자한다고요? 사람이 일을 합니다. 내하고의 팀이 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고요. I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성공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한 돈이 다시 또 다른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저는요, 제가 2005년에 처음에 이런 세미나를 와서 이걸 보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전 충격받았었어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았었던 방향이었거든요. 학교에서는 열심히 대학교 졸업해서 학자금 대출을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직장 가서 뭐 하랍니까? 그 학자금 대출 갚으라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네. 그 학자금 대출 받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빚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빚 갚고 나면 나중에 다시 대출해서 결혼해가지고 결혼해서 살면서 뭐 합니까? 빚 갚잖아요. 네. 주택 대출하고 빚 갚고. 나중에 애가 생기면 또 자동차도 필요하니까 자동차 사서 타고 다니는데 나중에 또 열심히 일해서 뭐예요? 자동차 할부 갚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모든 직업 똑같습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직업, 연봉이 좀 더 높다, 낮다. 그 차이일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런데요, B 분면과 I 분면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아준 게 선생님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고 뭐 부모님도 아니고 저는 어디였냐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동안 세미나였다는 거죠. 너무 충격받았었어요. 와, 사람이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오너와 인베스터라는 이런 직업군으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나도 한계가 있구나. 왜요? 난 아무리 잘나도 하루 24시간밖에 못 살아요. 맞죠? 근데 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요, 하루 240시간, 24,000시간, 24만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심히 이 분면에서 I 분면으로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 나오는지. 네. 내가 받는 월급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중에 건물 사야 돼. 이렇게 하시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결혼도 포기하고 뭐 다 포기하고 놀러 가는 거 포기하고 다 하고 돈 모아서 계산해 보면 참 답답하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 이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뭐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본인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버는 거죠, 부동산 사업은. 근데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내가 만약에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이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실제로 트럼프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만들기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못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대단한 도신분입니다. 좀 전에 보셨던 그 직업의 사분면을 이제 공개한 사람이 바로 부자들의 습관을, 부자들의 시리즈를 만든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이제 작가고요. 뭐 이분들은 뭐 설명 안 들어도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맞죠? 네. 우리나라에서도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제 앞으로는 무조건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세 분만 제가 뽑았는데 지금 확인할 길이 없네요, 이 세 분을. 예, 맞죠? 예, 진짜 그 얘기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뉴스 자료 이런 거 찾아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빌 게이츠 집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들 빌 게이츠 집. 이 빨간 건이 다 빌 게이츠 집이에요. 이거 한 개, 이거 몇 층 이거 아니고요. 전체. 예, 전체. 굉장하죠? 야, 집안에서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빌 게이츠를 제가 아까 그 5분 중에서 빌 게이츠를 조금 데려와 봤습니다. 빌 게이츠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보는지. 얼마 전에 휴가를 갔었어요. 빌 게이츠가 이거 배 빌려가지고 헬리콥터랑 이렇게 해갖고 이제 휴가를 갔는데 50억이랍니다. 이 배 빌리는데. 근데 일주일 노는데 50억짜리 그 휴가 경비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 노는데 50억이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 들어요? 과소비죠. 가족인데 빌 게이츠가 그 당시에 재산이 얼마냐면 70조였어요. 70조인 사람이 50억짜리 휴가를 쓴 거는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10억 있는 사람이 7만 원 쓴 거예요. 그 일주일 경비로 온 가족 경비로. 그거 괜찮죠? 재산 10억 있는 사람 7만 원 쓴 거예요. 100만 원 있는 사람이 70원 쓴 거예요. 그게 가소비예요? 아니요. 아예 안 간 거예요, 누가 맞죠? 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 빌 게이츠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요. 요즘 예언가로 좀 뜨고 있잖아요, 그분이, 그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하는 어떤 기업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냐 했어요. 최고의 주가를 들을 때. 근데 빌 게이츠가 얘기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능가할 수 있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다.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그 나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일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내라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한다. 어디서요? 한국에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전에 그 대학교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 저명한 인사들은요. 전부 네트워크 마케팅 대단하대요. 워렌 버핏도요. 2009년인가? 그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인수했어요. 자기가 했었던 일 중에 가장 잘하는 일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전격 투자와 인수를 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 어깨가 이제 들썩들썩 했었죠. 대단한 사람들은 전부 네트워크 마케팅이 대단하다 해라, 이거 하세요, 이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직장인과 자영업의 국면이 아닌 사업가 투자가의 자유의 국면으로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삭제 들어가는 사람 아니면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삭제 시대는 끝났어요. 좋은 거지 시대지.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죠. 뭐가요? 부담하지 마세요. 그딴 거라며? 사실 다단계 같은 거는 우리 선주 씨하고는 안 어울려요. 제가 다단계 아니라고 그랬죠? 선주 씨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게 다 다단계 부르는 몇 번을 말해요. 에?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니까. 재밌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빌 게이츠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우리하고는 만나지가 않아요. 현재는. 그죠? 근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얘기 하죠? 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직접 판매가 무엇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되셔야 돼요. 이거 직접 판매, 다단계 피라미드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다른 거야. 뭐가 다른데? 이래서 다른 거야. 라고 바로 명쾌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 회사는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뭘로 봐. 그게 감정적으로 하실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아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라는 것, 전문가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네트워크 마케팅과 피라미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 다단계는 뭐냐? 다단계는 기준이에요. 기준. 여러분. 다단계는요.
법률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는 법이 다단계 판매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는 법률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이 직업이 저희가 하고 있는 정확한 직접 판매,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불법이면 뭐예요? 네, 불법이면 법에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법. 우리가 사람들이 잘 속고 있는 피라미드, 유사수신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피라미드입니다. 유사수신은 뭐냐면 제품을 판매해서 광고비를 줄여서 그 재원을 우리 소비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요. 제품이 없어요, 아예. 그냥 돈이 제품이에요. 돈을 넣어요. 돈을 넣어서 나중에 밑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네가 얼마 벌어가고 또 밑에 들어오면 그 사람 벌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넣고 돈 먹기 아시죠? 이게 유사수신이에요. 난 절대 그런데 안 속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실질적으로 유사수신 업체 강의 들으면요. 끝장납니다. 난리 납니다. 그럼 들으면 혹해요. 모든 문제는요.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상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통장에 돈 있는 거 얼마 가져와서 그 돈이 이렇게 불려진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모든 기업들이 일 안 하고 다 그거 하겠네요? 이 기업들이 전부 유사수신 행위 하겠네요? 맞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약에 정말 해서는 안 돼. 정말 없어져야 돼. 이 지구상에서 소멸해야 된다. 그러면 벌써 소멸됐습니다. 근데 계속 발전 육성된 이유는 뭐예요? 시대의 흐름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변화라는 거죠. 칼의 양면성처럼 누군가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의 흉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어떤 회사가 어떤 사람들로 어떤 제품으로 어떤 마케팅을 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적인 유사수신 행위로 보일 수도 있고요. 21세기 최고의 유통, 신유통이 소비자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죠. 자,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의 초기 역사를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1988년에 저희의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네, 올림픽이라는 대잔치를 통해서 전 선진국의 다양한 문화와 기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맥도날드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진출을 했었죠. 그 중에 하나 얻고 들어온 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환경적으로 너무 미흡해요. 예를 들어서 1차 유통이 시장, 2차 유통이 마트, 3차 유통이 뭐라고요? 홈쇼핑, 4차 유통이 뭐라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1988년도에 홈쇼핑으로 물건 사고 계신 분 계셨어요? 아니요. 홈쇼핑 뭐예요? 그 흑백 TV. 네? 홈쇼핑을 할 수가 없죠. 흑백 TV에 빨간색 원피스 너무 예쁘지 않고 안 보이는데 뭐 어떻게 팔 거예요? 여러분 무이자 6개월 됩니다. 어떻게 팔아요? 신용카드가 없는데. 맞죠? 네, 집에 냉장고 컸어요, 작았어요? 1988년도에 우리 사람들 기억해보세요. 네, 마트에서 물건 엄청 많이 사서 다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1988년도에 무조건 1차 유통에 우리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2차, 3차를 무시하고 뭐가 들어온 거예요? 4차. 그러면 소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시장 가서 물건 사서 오늘 연탄 2장, 계란 5개씩 사는 우리나라 문화에 또리 시장, 또리 슈퍼에 가서 외상하고 있는 이 문화에 갑자기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광고비를 줄이고 소비자를 여기서 물건 아예 안 먹히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럼 그때 나왔었던 많은 업체들은요, 욕심에 눈이 멀은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200만 원이라고 해서 팔아요. 자, 200만 원입니다. 진짜 좋은 거래요. 여기서 자고 일어나면 막 허리 디스크도 없어지고 피로가 쫙쫙 풀린대요. 이 전기장판에서 자고 일어나면. 근데 200만 원이래요.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채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은요? 그 2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최저가 뒤에 끝자리 10원짜리까지 다 나옵니다. 맞죠? 네. 예전에는 인터넷도 없고 PC도 없고 텔레비전도 뭐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받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되지도 않는데 마케팅만 들어온 꼴인 거예요. 그래서 1988년도에 네트워크의 제1세대라고 합니다. 1세대. 많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지금은. 맞죠? 그때 당시는. 그러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자꾸 없어져야 되는 거라면 이때 없어졌겠죠? 이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계속 보호 발전 육성되면서 점점 논란의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1995년대는요, 이제 대통령끼리 만나서 얘기할 소재까지 되는 거예요, 이게. 네? 다단계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안 좋게 평가를 하고, 그냥 색안경 끼고 보니까 이 유통 채널에서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우리나라에 방문까지 했었죠. 일본에 출장 갔다가 가까운 제주도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주도란다. 담화를 통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유통 채널을 열어라.
한국도 결국은 이러한 신유통의 흐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때 김영삼 대통령 정권 때요 부랴부랴 만들어졌어요. 이 다단계 판매법이라는 어떤 우리가 지금의 적용을 받고 있는 법이. 그래서 95년쯤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많은 회사들이 합법화라는 어떤 느낌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업체들 중에서 물론 승승장구해서 지금도 큰 매출을 일으키고 글로벌화 되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장의 환경의 어떤 제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만들어졌다가 없어졌다는 너무 많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만들어져가지고 2, 3년 동안 있는 거 못 봤다 이런 얘기가 들 정도로 한 1, 2년 있으면 그 회사 또 없어질걸? 라는 조롱 속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이후부터요 아주 본격적으로 가동되죠. 그때는 많은 피해를 양성하면서 사람들이 이미지 속에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라는 이미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어져야 돼요. 다 문제가 된다면. 근데 계속 발전되죠. 매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보게 되면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5조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5조라는 돈은 거의 엄청난 돈이죠. 네, 엄청난 돈인데 우리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시장과 맞먹냐면 치킨이 5조입니다. 치킨 시장이 5조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도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그렇지 사실은 진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아까 2000년도 초반에 일으켰던 여러 가지 또 2003년도에 매출이 급격 올라가다가요. 두 사람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조모 씨, 네, 주모 씨 그 두 사람이 이끌었던 그 회사로 인해서 이 매출이 급감하고 지금 이제 법정 구속이 되어서 징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사 추신 행위를 통해서 피해를 많이 남겼습니다. 그때 이제 주춤했었던 이 매출 그래프가 점점 상승 그래프를 타면서 지금의 모습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거의 안정기에 가까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만약에 잘못된 거라면 그때 없어졌겠죠? 맞죠? 네. 오늘은 다단계 판매 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에이, 피라미드 담배라뇨.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단계 판매 산업의 첫 번째 진실. 조합에 갈 때 믿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 업체는 단품, 환불, 보상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 백화점 가서 물건 사실 때 단품, 환불 걱정 안 하시죠? 당연합니다. 다단계 판매는 일반적인 유통산업과 똑같습니다. 마음 편하게 구매해보세요. 요즘 상품 구매하실 때 상품평 꼭 확인하시죠? 내 가족이나 친구가 추천하는 상품은 믿고 구매하실 겁니다. 다단계 판매 산업의 두 번째 진실. 제품을 직접 써본 사람이 추천 판매하는 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의 핵심입니다. 실사용자가 올리는 생생한 후기 어떤가요? 믿음이 생기지 않나요?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가정에서 이미 다단계 판매를 경험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단계 판매 산업의 세 번째 진실. 안전한 또 하나의 유통산업으로 903만 명이 이미 함께하고 있고요. 연매출 5조 2208억 원 규모의 유통산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있는 다단계 판매 회사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모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관할 시도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회사 조합 가입 여부를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접 판매 공제조합. 우리 사람들께서 이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자주 이제 접하시게 될 건데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 공개라는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전반적인 어떤 정보들을 쫙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스폰서 사장님의 말도 좋고 강사의 말도 좋지만 내가 직접 이런 자료를 찾아보면서 스스로가 비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시고요. 저희 NR 커뮤니케이션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직접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우리 사람 스스로가 확인을 하시고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건전한 유통 방식을 육성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그 업체?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 저희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사람으로 치면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할 때 치명적인 질환이나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다. 그러면 보험 가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되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기업도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 단체에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기본적으로 모든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비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600만 원까지 그리고 판매는 1,500만 원까지 개별 제화 160만 원, 탄 제품당 160만 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 금리에 3천만 원까지 보호되나요? 5천만 원, 네, 5천만 원까지 보호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기본적인 보상 절차가 다 안내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30주년 기념행사에 이제 보면은 여기 중간에 딱 보이시는 아주 잘생긴 분이 저희 회사의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네, 이런 단체에 저희가 NR 커뮤니케이션의 선두로 역할을 하면서 항상 모범적인 유통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셔도 좋고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를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쪽의 일을 다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SRT 광고에 이제 직접 판매에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는 믿고 상품을 구매하셔도 된다라는 이런 문구를 이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 마스터. 조금 전에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주모 씨 있잖아요. 그 무조건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켰어요. 조모 씨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다단계라고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부 몰지각한 어떤 업체들로 인해서 건전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게 그거다 똑같은 인식을 심어주는 게 영화에서 이게 나왔어요. 네, 그 역할을 되게 모티브를 해서 그 영화를 제작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도 전부 다 그런 업체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다단계라는 이 단어를 자체를 여기는 유사수신 피라미드지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다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정 요구를 했을 때 정정 요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의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들 우리 사람들께서 사업을 진행을 하시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상을 대상으로 얼마 전에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도 실시를 합니다. 전국의 이제 고3 학생들 서울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1,159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게 되면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빙자한 불법 피라미드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꼬임에 넘어가지 말라.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는 교육과 전국 대학에도 이렇게 대학생 다단계 피해 근절 이런 이제 명목하에 많은 리플렛도 제공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나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을 하고 있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와 라이벌인 업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업계에서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은 보호받고요.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출해내기 위해서 저희가 이러한 역할들을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전국에 6,300개의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대학도 포함해서 이제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계신 이런 분들 상대로도 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리플렛과 캠페인을 통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100만 장자 50만 명 중에 20% 10만 명이 네트워크다 이런 말 들으면 아직도 와닿지가 않아요. 야, 정말 그렇게 될까? 우리나라도 나중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지만 아주 먼 훗날의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주 삽시간에 이런 것들은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사회들이 다 성공하시면 20% 되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럼 여기 성공하려고 오셨지 성공 안 하려고 오신 분 계세요? 나 적당히 하다 보면 알지만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에 여기 모여있을 이유가 없죠. 네, 자꾸 반복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람들 변화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럼 그 수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 중에서 우리 NRC를 선택했습니다. 강제로 여기 오라고 누가 끄집고 오셨나요? 아니죠. 권유는 하고 추천했지만 결국 선택은 내가 했어요. 많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이미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는 앞으로 수많은 새로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날 겁니다. 자, 그럼 그 속에서 우리 사람들이 선택한 이 NRC가 나의 삶을 변화시켜줄 수 있는 최고의 비즈니스라는 자부심과 그리고 이 사업을 영위할 때는 한두 달 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운에 맡기는 것도 아니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다 보면 시간 속에서 노동의 수입과 노동의 곡선과 수입의 곡선이 만나면서 그 이상을 통과하는 지점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 어쩌면 내 평생 직업이 될 수 있는 이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NRC를 만나서 나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사람이 스스로 검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 생겼을 때는 이슈였어요. 왜냐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필품을 판매하는 걸로 많이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는 상품을 유통한다고요. 치약, 칫솔, 세제, 맞죠? 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인데요. 상품이 핸드폰 요금이래요. 너무 어리둥절한 거죠. 핸드폰 요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사람들. 핸드폰 기계는 눈에 보이지만 요금은 눈에 안 보여요. 맞죠? 네. 통신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는 순간이 오다니 아무도 믿기지 못하는 거예요. 아, 요금? 그거 얼마 돼서? 근데 요금 시장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네. 앞으로 이 요금 시장은 더 커진다네. 초등학생들이 두 쓴다네. 나중엔 두 사람 쓴다네. 한 사람이 두 개 쓴다네. 어마어마한 시장을 만드는데 여기에 내가 들어와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준다네. 이렇게 하면서 NRC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요, 너무너무 이슈가 됐었고, 통신 요금으로 어떻게 네트워크를 한다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의아해했어요. 보여줄 것도 없어요. 우리가 화장품을 파는 사람이면 또 꺼내서 찍어서 발라서 마사지라고 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핸드폰 요금은 보여줄 것도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슈화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업계에서. 자, 국내 최초로 통신 네트워크를 이제 시작을 하신 거고요. 저희 회사의 창업주 이세영 회장님이십니다. 평범한 직장인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자를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유용과 경험을 한 다음에 이 회사를 창업을 하시게 된 거죠.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요. 1999년에 이미 예상된 사업 계획서였어요. 그런데 많은 정부의 환경, 우리가 기득권층의 어떤 횡포 그런 걸로 인해서 저희가 통신회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NR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면 그거 핸드폰 선물 용제가 아니야? 선물폰?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옛날에 내가 해봤어. 그거 들어봤어. 그거 내 주변 누가 하다가 그냥 이제는 안 하던데. 그거 한 핸드폰 기계 개통하는데 너무 힘들던데. 막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맞죠? 네. 근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왜요? 저희가 N텔레콤이라는 브랜드가 아니라 저희는 KT에 소속되어 있는 그냥 하나의 통신 대리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무에 제약이 있었고 소비자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대리점, 많은 대리점인데 밖에 있는 대리점의 역할을 전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저희가 N텔레콤 비즈니스로 나오게 되면서 통신 대리점과 동등한 거의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해나가고 있고 지금은 선불이라는 아주 탄탄한 요금제를 주력 상품으로 하면서 다양한 유통 채널을 저희가 섭렵하고 있다는 거죠. 160만 원 이상, 쉽게 말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단일 품목이 160만 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통신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회사들이 위법을 했다고 해서 이제 걸렸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단말기와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단말기와 이런 것들을 같이 섞어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겠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 N텔레콤의 요금 상품이 160만 원이었습니까? 처음에 개통할 때? 네, 우리도 얼마부터 개통할 수 있죠? 네. 많은 업체들이 LG U+부터 시작해서 SK텔레콤, LG U+, KT 할 거 없이 통신 네트워크를 많이 합니다. 통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제휴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이게 트렌드니까요. 그런데 NR 커뮤니케이션은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자체적인 통신사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되었었죠.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요. 그 중에도 저희는 조금 다릅니다. MVNO를 시작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NRC를 왜 선택했습니까? 라고 누군가 물어보면 저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얘기합니다. 주력 상품이 뭐기 때문에요? 통신이기 때문입니다. 불황이 없죠. 여름이라고 잘 되고 겨울이라고 안 되는 거 아니죠? 네. 지금과 같은 바이러스 시국에
모든 자영업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개통할 때도요, 직접 만나기 꺼려지다. 그럼 어떻게 개통하면 돼요? 멤버십. 개통하면 됩니다. 맞죠? 네.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써라 마라 간섭하지 않아도 자연 제품으로 됩니다. 세상에 이런 제품이 어디 있습니까? NR 커뮤니케이션 사업은 선불 요금과 후불 요금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틀을 시작으로 해서요. 내가 통신으로 짠 유통망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의 소비를 함께 플러스화시키는 것이 저희 사업의 핵심입니다. 근데 저희가 우리 NR 커뮤니케이션이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불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불은요, 많은 통신 연체자를 야기했었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불필요한 경비와 유통 경비, 광고비 모든 것을 뺀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와 통신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신용불량자를 양성했을 정도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통신 연체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용불량자들이 사실 지금 어디 가서 핸드폰 개통하려면 참 힘들어요. 통신 연체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희 엔텔레콤은요, 모두 개통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기에도 굉장히 강력한 상품군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성실을 함을 통해서 소비자를 유치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성실함을 바탕으로 꾸준히 소비하면서 이 소비의 패턴을 연결시켜 나가다 보면 우리 사람들이 하시고 싶은 마케팅 자유롭게 하시면서 소비자를 하나둘씩 모집해 나가는데요. 저희는 핸드폰 대리점이라는 아주 그 국한된 위치에서만 가입자를 모집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자영업하는 곳에서도 N스마트라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으면 어디든 고객을 유치할 수 있고요. 그 고객은 또 다른 소비자를 모집하면서 계속 무한연세 소개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NRC 사업의 핵심인 거죠. 자, 초기 자본이 판매점과 대리점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적게 들죠. 네, 이건 아예 자본금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의 금액이에요. 매년 들리는 돈이라고 해도 이거는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단 한 번, 평생에 단 한 번 55만 원 N스마트를 개설하시게 되면 우리 사람들께서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판매점과 대리점은요, 매달 유치해야 되는 것과 손익분기점이 5,000명 이상이 되어야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런 통계에 의하면 N텔레콤은요, 20명에서 100명. 작으면 작은 대로 다 바로바로 우리 사회의 소비자에 의한 소득을 창출하실 수가 있어요. 자, 개통 방법 또한 거래 제한이 없습니다. 국한되어 있지 않고요. 우리가 전국을 통해서 개통을 하고 또 N스마트라는 걸 통해서 걸어다니는 대리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죠. 수식어도요. 투자를 많이 한 대리점과 비교했을 때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투자한 게 없어서 작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전혀 작은 사업이 아니고요.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아주 큰 비즈니스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있고요. 자, 신규 판매점 같은 경우에는 매달 신규 유치를 해야 되는 압박감이 있죠. 그런데 저희 N텔레콤은 고객 유지를 잘하고 관리를 잘 하시게 되면 고객이 핸드폰을 쓰지 않는 그 순간까지 내가 소득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밖에 대리점에서 개통했을 때는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탈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많은 가입자를 가지고 있어도 소비자는 철새떼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다른 통신사로 갈 수 있죠. 자, 그래서 가입자 유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N텔레콤 비즈니스, 바로 저희 NR 커뮤니케이션은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이기 때문에 전부 사장님이시고요. 서로 다 아는 사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 손에 이끌려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모두 가족과 지인들로 인해서 이렇게 우리가 팀이 만들어지는데요. 웬만해서는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딸이 다른 통신사 가지 않죠. 네, 이렇게 하면서 가입자 유치는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유지예요. 우리는 계속 새로운 마케팅을 하면서 신규를 모집하는 거에 힘을 빼는 게 아니라 한 번 모집된 신규가 나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것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우리는 고객을 유치하는 것도 있지만 유지하는 것에 포커스를 두게 되면 더 용량이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님께 드리고요.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 아까 영상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점점 살기는 어려워지고요. 우리는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금 보게 되면 외국인의
그 유입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국제 결혼도 많아지고 있고 유학생도 많아지고 있고 글로벌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성을 보더라도요.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통신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황을 띠지 않는 강력한 아이템의 강점으로 인해서 우리 사람들이 사업을 하시는데 모든 조건이 날개를 돋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우리의 투톱 상품이 있어요. 투톱 상품이 바로 원톱은 엔텔레콤이고요. 두 번째 상품이 제가 교육 상품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교육 상품이 투톱이라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안정적이고 투명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건데요. 이제 저희 엠보임이라는 교육 상품이 있습니다. 엠보임은 학생이 직접 학원이라는 곳에 가지 않고요. 본인이 있는 곳, 자기 집에서 PC로 또는 핸드폰으로 수업을 하는 겁니다. 누구와요? 현지에 있는 외국인 선생님과 1대1로 소통을 통해서 외국어를 배워가는 방식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한국인 선생님 또는 외국인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장소에 가서 뭔가 쓰면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서는 영어 방식이 아닌 소통을 통해서 언어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습득하는 거다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들을 유치해가는 상품이 엠보임인데요. 잠시만 우리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10년을 했다고 하지만 막상 소리내서 말해본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수영을 배우는 아이가 수영 전공 이론만 공부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강사들의 시범을 눈으로만 지켜본다면 이상하지 않을까요? 혹시 여러분은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 온 건 아닌가요?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부 좀 했다라고 자, 이건 뭐냐면 요즘 이 문제 콜이라고 해서 아무리 내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점수 따기 위해서 거의 속성으로 배우는 학원이에요. 시험 점수, 시험 문제 잘 맞추기 위해서. 오케이. 그럴 때 이분은요, 어떻게 알았어요? 수학 선생님이 아니에요. 영어 선생님이에요. 근데 거의 수학 선생님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있어요. 가장 더 정확한 건 맨 밑줄로 올라갔는데 주제문이 보이고요. 또 주제문과 같은 패턴의 시그널 월드를 시작한 하는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 이게 역점을 사용해서 벗이냐 아니면 뭐 슈드냐 뭐 해야 하는 당위성 Q&A 구조 이런 딱딱한 이런 애들 있잖아. 그치? 걔네들과의 합을 내시면 돼요. 뭐야? 지금 뭐 하는 거죠? 지금 영어 선생님 영어 안 가르치고 뭐 하는 거예요? 주제문 보고 밑에 중간중간 무슨 벗이냐 뭐냐 보고 두 개 합산해서 마지막 내용 찝으면 된다. 쉽게 부산말로 말하면 겐또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건 뭐냐는 거죠. 근데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고 직장인들 하고 있어요. 왜냐면 다음 인사에 내가 떨어질까봐. 그 점수를 받기 위해서 영어 공부 그렇게 해요. 이렇게 수강하고 나면 나중에 영어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다 힘이 빠질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할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는요, 어린아이부터 성인들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습득을 하는 거죠. 언어죠. Okay, can you do it? 6? Yes. How about this? 7. 이 친구가 지금 6살이에요. How are you 첫 today? 수업인데 좀 적극적인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겠다라고 하죠. Are you happy? 자, 점점 이제 선생님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Very good. This one, I brisk walk. Brisk walk. What is this, Andy? Brisk walk. Very good. So here, when we say jog, it's like run. Oh, Andy, I want to see you jog. Stand up, up. 네, 일어나라고 하죠, 선생님이. 알아듣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자, 뛰어보라고 할게요. 진짜 뛰죠? 네. 네, 점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말을 배울 때 공부하면서 배우지 않았던 것처럼 영어를 배울 때도 애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선생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배워야지 학원에서 수업을 하면서 배우는 게 영어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게 자회사의 두 번째 지역 상품입니다.
자, 그 외에도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보셨던 우리 그 첫 번째 시간에서도 보셨고 또 우리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보였었던 오프닝 영상에서 많은 상품들에 대한 프로모션을 접하셨는데요. 그런 모든 제품들이 쇼핑몰이라는 채널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쇼핑몰은 내가 관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리는 본사에서 다 하고 나는 홍보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내 쇼핑몰에서 누군가가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 그게 나의 소득으로 인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광고해서 그 물건이 팔려나가서 회사는 이익을 가져갔다라는 계산이 성립되는 게 네트워크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나의 한마디 했었던 그 광고의 효과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소득을 쇼핑몰을 통해서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인프라는요.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을 유통을 하는 채널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람들이 상상하시는 그만큼의 수익과 매출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비전은요.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미국에서 처음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일본을 거쳐서 온 기업도 있고 지금은 반대로 우리나라가 미국과 다른 나라에 진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경쟁이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재 6조에 가까운 이제 시장을 달려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시장을 형성하게 될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만 살아서 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고 하지만 내 팀에서 누군가는 외국에 있는 친구, 가족을 통해서 연결되어서 태평양 건너에서 매출이 일어나고 그 매출은 나의 노후를 책임지는 권리형 소득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단 하나 뭐라고요? 생각의 변화. 그거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 집이 올라오고 네트워크 마케팅 제품에 자동차가 올라오고 주유, 기름이 올라오는 관람법 있습니까 여러분? 핸드폰 요금도 상품이 되는데 처음에 핸드폰 요금이 상품이 될 때 될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근데 핸드폰 요금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상품입니다. 맞죠?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작은 제품, 160만 원 이하의 제품, 화장품, 건강식품 이런 것들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제품이 내 라인에서 매출의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비전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가져가시는 거고요. NIC가 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네. NIC에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전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것은 아무도 어려워하지 않아요. 과거를 예상하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볼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어떤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와 현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오늘 1박 2일 비즈니스 통해서도요. 미래를 예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핸드폰 이렇게 많이 쓸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핸드폰의 기술이 바뀔 동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와,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엄청 벌어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걸 늦췄었다는 거죠. 내가 여기 통신사업 또는 이 유통사업, 네트워크 비즈니스 통해서 투자한 건 없지만 수십억을 투자한 사람처럼 열정을 쏟아서 시간 투자를 해서 내가 그 이상의 소득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는 그 생각을 했고 누군가는 그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아들인 사람이 그 시장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번에 우리가 날개를 달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 주변의 모든 환경들이 바뀌어지고 있고요. 내 생각만 변하는 게 아니라 세상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려간 그런 자존심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을 버리지 못해서 이 엄청난 황금덩이를 우선 놓치지 마시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에 큰 자부심을 가지셔서 하루를 24만 시간을 사시는 그런 멋진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